자, 이제 2강 문법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품사라는 개념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 품사라는 개념. 자, 품사할 때 이 품자가 이렇게 쓰인 한자입니다. 자, 제품할 때 품자예요. 자, 그래서 이 품사라는 것은 단어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단어가 어떤 제품이냐? 이 단어는 단어로서 어떤 제품의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좀 실수를 했는데요. 기능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요. 문장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는 기능, 주어로서의 기능을 하면 문장의 주인의 기능을 하면 주어, 목적어 어떤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은 목적어,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따지는 것은 문장 성분이고요. 단어의 고유한 성질, 단어가 얘는 어떤 제품으로 나왔냐라고 하는 것이 품사의 기능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품사의 분류 기준이 뭐 형태, 기능, 의미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걸 정리해서 구분하라는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파트는요, 제가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는 요 지금 내용들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내신 수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때 내용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따가 다른 걸 설명하다가 다시 넘어와서 추가 설명을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변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2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요 불변어 중에 체언이죠. 자, 체언할 때 체자도요 몸체자입니다. 여러분들 몸뚱이 할 때 몸체자죠. 자, 그래서 얘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몸 중에 뭐 눈이라던가 다리라던가 혹은 발가락 이런 것들은 없어도 그냥 조금은 불편하지만 살잖아요.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뚱이가 아닌 그런 부가적인 요소에 있는 애들은 좀 없어도 돼요. 근데 이 몸뚱이, 장기나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이 몸뚱이가 없으면 어때요? 네,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장에서의 기능이 핵심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얘네들로만 해도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단어로만 대화할 때 있잖아요. 네, 단어로만 대화할 때 있을 때 그랬을 때 그 문제의 핵심 내용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이 체언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명사는요 뭐 대상의 이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거기 체크가 돼 있죠. 대상이 이름이 되는 거. 쉽게 말해 이 대상이 된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영어에 비해서 그 명사의 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영어는 뭐 물질명사다, 뭐 고유명사, 추상명사 얘네에 따라서 다 용법으로 좀 다르게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거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쓰인 이 고유명사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여기 의존명사라는 개념이 뭔지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보통 명사는 고유명사가 아닌 모두를 얘기하고 자립명사는 혼자서 쓰일 수 있는 거, 의존명사는 혼자서 못 쓰이는 겁니다. 자, 고유명사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를 얘기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사물의 고유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름, 사람 이름, 뭐 그 산 이름, 강 이름 같은 게 모조리 고유명사라 보시면 돼요. 가끔 좀 그 재밌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사람 이름, 동명이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고유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연히 그 이름이 같을 뿐이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뭐 지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라도 광주나 경기도 광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명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대상의 고유한 이름을 얘기할 때
고유명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의존명사가 조금 어려워요, 얘가. 그리고 실제로 이 의존명사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이건 고3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우선 이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볼까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요. 자, 이가 쓰였어요. 제가 전 시간에 문법을 할 때 이라는 주어 기능을 할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뭐일 가능성이 높다? 네, 명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여기서 쓰이고 있는 요 것이라는 것도 명사입니다. 네, 다만 어떤 명사? 여기서 체크한 대로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것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예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 예쁜이라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꾸미는 관형어예요. 관형어. 자, 이렇게 관형어라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의존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나중에 문제에 나올 때 그냥 여기 것에다가만 밑줄 그어놓고서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것들이 수능에 나와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함께 풀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의존명사 문제가. 네, 그렇다는 것만. 그러니까 의존명사는 지금 이 것처럼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관형어를 써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여기 관형어 쓰이죠? 관형의 꾸밈을 받아야 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명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죠? 대명사는요, 그냥 간단하게 대신하다. 뭐를? 명사를 대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인칭 대명사, 인칭, 사람을 칭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1인칭 하면은 나, 2인칭 하면 너, 그 이외, 나, 너 이외의 것들이 조합되어 있는 거를 3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자, 거기 3인칭 대에서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인데 미지칭은 지칭, 지칭을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부정칭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치? 정칭, 부르는 게 정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니까 이거는 정해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문제에 가서 보시면 돼요. 네. 아니요. 그러지 말고 문장 하나 보여줄까요? 그냥 하나 제가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밖에 누가 왔는지 누가 좀 가봐라. 이런 문장이 있어요. 누가 좀 왔는지 누가 좀 가봐라. 그치? 누가가 두 번 쓰였죠? 그치? 자, 밖에 누가 왔는지라는 것은 요 누가는 어때요? 모르는 거죠. 지금 밖에 있는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이미 밖에 와 있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냥 그가 누군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누가 좀 나봐라 라는 것은 지금 여러 사람들 중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영식이가 있고 순이가 있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지금 아직 영식인지 순인지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둘 중에 누가 좀 나가봐라 라고 한 거니까 얘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얘가 부정칭이라 볼 수가 있고요. 얘는 모르는 거니까 미지칭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여기처럼 똑같이 누구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가 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부정칭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미지칭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제법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의미 파악만 제대로 하면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건 나올 수 있는 요소니까 좀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능 국어는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외우면 생기는 것이 또 여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있습니다. 저희 있죠. 여기 1인칭 대명사에. 근데 제기칭 대명사 3인칭에 저희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2인칭 대명사에 당신 보이죠? 근데 3인칭 제기칭 대명사에 또 당신이 보입니다. 밑에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조금 힘들죠. 제가 저희가 1인칭으로 쓰이는 것과 제기칭으로 쓰이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칸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문장이 색깔은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자, 그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문장하고 쟤들은 저희들밖에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저희 그리고 여기 저희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위에 있는 저희 그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하고 있는 1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쟤들은 저희들밖에 몰라요 라고 하는 건 지들밖에 몰라요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쟤들은 지들밖에 몰라요 라고 하는데도 저희라는 표현을 쓰죠. 이럴 때가 3인칭인 겁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납득이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에서도 써요. 자, 문제는 이제 요 2인칭에 있는 당신과 3인칭에 있는 당신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문장을 써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세대에서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가죠. 아, 선생님, 아니 우리 세대에서 안 쓰는 거를 왜 국어로 가르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쓴다고 해가지고 국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쓰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서 안 쓰고 또 다음 세대에서 안 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단어가 점점점 안 쓴다라고 인정이 확실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 단어가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아직 쓰고 있어요. 선생님 세대에서도 잘 안 쓰는데 선생님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직 국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을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조금 제 기억대로 한번 써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A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 일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당신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다가 당신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A가 다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이 일을 직접 마치시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글씨는 제가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조금 알아보기 힘든데 그래도 대충은 알아보겠죠. 자, 여기에서의 당신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왜 씁니까? 선생님, 우리는 안 쓰는데 요게 2인칭이라는 거, 위에 있는 거 처음에 쓰인 당신, 너라는 뜻이잖아요. 이 일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너에게 부탁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밑에 있는 A 대사 보면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이 일을 직접 마치시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직접 마치시길이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이 당신은 누구예요? 어머니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 제기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이 일을 직접 마치시기 원했는데, 이 뜻이에요. 본인이. 어머니 본인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본인이라고 하면은 존칭의 의미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의 그 본인이라는 의미에 존칭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 당신이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냥 들어도 납득은 안 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쓰니까 그래요. 안 쓰니까 이 당신은 안 쓰잖아요. 그쵸?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도 이제 어머니께서 자꾸 당신 하면서 그렇게 쓰시니까 저는 이거 어머니가 잘못 쓰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로 그렇게 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이거 은근히 좀 나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형태로 암기하지 마라. 네, 반드시 문장에서 쓰이는 기능을 확인해라 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지시대명사를 볼게요.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우리가 영어 시간에 더 잘 배웁니다. 네, 이거죠. 그쵸? 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구분되시나요? 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여기 있어요. 자, 청자가 뭐예요? 듣는 사람이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글씨가 너무 펜 핑계 대면 안 되지. 하자가 말하는 사람이죠. 자, 청자와 하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하자가 그러죠. 야,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리고 이것 좀 가져가라.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자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청자에게 태그를 하죠. 청자 근처에 있는 거고. 내가 그리로 갈게. 너 그거 뭐니? 그는 누구한테 가까이 있는 거?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거. 야, 저기 좀 가보자 우리. 저는요, 둘 다에게 어느 정도 멀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네, 이거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지시대명사는 오히려 더 쉬워요.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사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지시대명사는 사물이나 공간,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넷도 되고 1, 2, 3, 4도 되고 첫째, 둘째, 셋째, 양수사, 서수사 이름 개념 아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숫자를 부르는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다 싹 다 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내용.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봤을 때 뭐 당신 요 정도만 좀 어려웠지 어려운 게 없었잖아요. 자, 어려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지우고. 진짜로요, 중요하고 정말로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서도 품사를 했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안 낼 리가 없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 암기해라, 단순하게 암기해라 라는 얘기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알겠거니 하는 전제 깔고 문제 내버려요. 이거 진짜 모의고사 나오면 근데 애들 진짜 10명 중 한두 명은 반드시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제가 문장 2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집안에서 아들 중 첫째이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 남자는 집안에서 첫째 아들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똑같은 단어가 있지. 첫째. 그쵸?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이거 선생님한테 따졌어요. 왜요? 제가 아까 분명히 시작할 때 제품이라 했지. 지금 제품이 똑같아요. 첫째, 그지? 제품이 똑같은데 여기에 그는의 그는 대명사고요. 여기 그는 관형사입니다. 여기에 첫째는 수사고요. 여기에 첫째도 관형사예요.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죠. 갑자기 짜증이 밀려옵니다. 왜? 선생님 장난하세요? 아니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기능도 심지어 의미까지 똑같아요. 아니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질문이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나도 그랬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도 아직까지도 좀 납득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 그냥 그렇구나. 이게 문법이 그렇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지. 그닥 저도 이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알려드릴게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자, 여기 뒤에 있는 이다나 는이라는 게 조사라는 의미입니다. 조사는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어떤 자격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조사라는 게 자격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자, 이 자격을 알려준다는 것은 곧 이 단어가 이 자격으로 쓰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 자, 그래, 좀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자, 제가 중간에 지금 제가 잠깐 쉬었다가 해가지고 좀 말이 앞에 거랑 연결이 안 되는데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조사는 자격을 얘기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어떠한 얘가 분명히 어떤 자격을 가진다고 확증해주는 증명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나 첫째는요, 조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단어야? 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조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야, 내가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존재감을 뿜뿜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위에 있는 애는 조사가 있는데 밑에 있는 애는 조사가 없죠? 그렇잖아. 그리고 위에 있는 애는 지가 조사를 가진다는 거는 지가 어떠한 누구한테 이렇게 의존되어 있는 개념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지가 문장에서 지가 혼자서 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식을 하질 않아요. 다른 애들은. 야, 내가 메인인데 누굴 수식해? 반대로 밑에 있는 애들은 어때? 그가 남자에 딸려 있죠. 남자의 성격이잖아. 그가 남자에 딸려 있는 거야, 이거는. 첫째도 어떻게 아들에 딸려 있죠, 이렇게. 얘가 수식까지 합니다. 그치? 딱 봐도 어때? 모양만 똑같았지 문장에서 위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존재감이 이런 사람이야, 아니 이런 단어야 하고 있으니까 얘네는 체언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수사로 보이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네는요, 형태는 걔네들하고 똑같지만 어때? 위상이 얘네들하고 달라요. 얘네는 없어도 되는 애들이야. 봐봐, 남자는 집안에서 아들이다. 남자는 집안에서 아들이다만 해도 어때? 얘네들의 위상은 위에 거랑 달라. 의미적으로는 같지만, 그쵸? 얘는 없어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관형사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그 남자 할 때 그를 지시 관형사라 하고요. 이 첫째는요, 수 관형사라고 합니다. 요거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수능에서는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겠죠. 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나도 아직까지 이거는 암기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런 부분 중 하나인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원망해봤자 우리 손해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조사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었죠. 네, 그 조사를 배울 겁니다. 이 조사는요, 네, 방금 전에 말했듯이 앞에 있는 단어가 내가 어떤 존재야, 어떤 단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감을 알려주는 기능이 주된 관계예요. 네, 지금 뭐 이게 뭐 자립성이 있는 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자, 우선 격조사라는 말이 있죠. 보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격조사라는 말은요, 자격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앞에 붙은 단어가 내가 어떤 단어야 라고 하는 걸 이 자격을 결정해주는 격조사가 결정한다는 얘기고, 밑에 있는 보조사는 뜻만 더해주는 거예요. 뜻만. 아시겠습니까? 뜻만 더해주는 거예요. 자, 자격을 결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여러분들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주격하고, 여기에는 주격하고 목적격 그리고 서술격, 관형격까지는 조금 기억하십시오. 다른 애들도 물론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복격이나 부사격, 혹격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복격 같은 경우는 보어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 점점점 보이시죠?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른 애들 다 따져보고 걔 말고 걔 기능이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모든 애들을 다 부사격 조사를 보시면 돼요. 혹격 조사는 부르를 호자를 써가지고 네, 부르는 말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문제에 나온 요소는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서술격 조사, 관형격 조사, 얘네들 선에서 나오니까 얘네들에 대한 내용만 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주격조사 얘기할 때 영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주어를 나타내는 말은 은는 이가가 붙는 애들입니다 해서 제가 영어 선생님들하고 맨날 싸웁니다. 주격조사는 이가예요. 은는에 해당되는 건 밑에 가보세요. 은는이 어디 붙어 있어요? 보조사에 붙어 있죠. 은는은 보조사입니다. 이거 문화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네, 그 내용은 제가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그냥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은는을 나와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그 표현이에요. 자, 어쨌든 이 가라고 하는 것이 붙는 것이 주격조사다. 조심해야 될 거는 복격조사가 똑같이 생겼어요. 복격조사. 그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가 됐을 때 그때 보어가 뭔지 알려드리면서 아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이 가. 그래서 주격조사하고 복격조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깨서라고 하는 거, 네, 이 가를 높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깨서 할 때 그 깨서가 붙은 대상이 주격조사예요. 그리고 요 에서라는 거 있죠? 요거 은근히 어렵습니다. 자, 에서가 보면은 여기 애의 에서, 여기 부사격 조사랑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제?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집단이나 단체의 이름 앞에서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할 때 쓰이는 그런 겁니다. 이건 문장의 의미를 좀 봐주셔야 돼요. 좀 헷갈린다 하면은요, 이 에서를 가로다가 이나 가로다가 바꿨을 때 문장에서의 기능이 괜찮구나 싶으면 그거는 에서로 쓰인 주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적격 조사는 을을, 요거는 영어 시간에 똑같이 동일하게 배웠죠. 자, 그리고 요 서술격 조사 이다, 요게 조금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다 하면은 명사나 체언 뒤에 이다가 붙음으로 해서 서술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했을 때 뒤의 모습을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변화라고요. 그쵸? 변화 가능하다. 용언 이외의 유일한 가변화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요, 제가 다시 앞에 가서 설명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가변화 불변했을 때 싹 다 불변해 붙고 가변화에 용언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서술격 조사 하나만 여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요 세 개가 가변화에 해당한다는 거,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다, 이고, 인이 이어서 막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쯤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나 밥 먹었어 해도 내가 밥을 먹었어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나 밥 먹었어. 보세요. 그치? 조사 안 써도 누가 주어인지 누가 목적어인지 티가 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왜 거짓말 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 밥 먹었어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밥을 먹을 확률이 높은 거지 밥이 나를 먹을 확률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확률의 문제 그리고 상황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건 조사가 없어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맨날 쓰는 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걔가 그를 물었다. 자, 여기에서의 가 그리고 여기에서의 를 목적격 조사, 주격 조사죠. 그래서 여기 제가 자격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 걔의 자격을 가가 결정하고 그의 자격을 르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걔, 그, 물었다. 그대로 두고요. 요 조사만 크로스를 해보시죠. 자, 그 걔를 그가 물었다.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개한테 물린 불쌍한 사람이 개를 물은 미친 사람이 되죠. 보십시오. 이렇게 위상이 바뀌어요. 그쵸? 이 조사 때문에 개나 그가 문장에서의 위상이 뒤집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격조사가 이 앞에 붙은 단어의 자격을 결정한다는 것의 증거죠. 여러분들 격조사가 이렇게 자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보조사는요. 근데 반대로 보조사에 여기 덧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의미만 더해져요. 그리고 얘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걔만 그가 물었다 하면 어때요? 아, 그라는 사람이 걔만 물었구나. 이렇게 되죠. 한정이 되죠. 한정. 자, 그리고 걔를 그만 물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걔를 물은 것은 그밖에 없다. 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만이라는 것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쓰일 수가 있어요. 그죠? 다만 의미만 추가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보조사인지 어떤 것이 격조사인지만 이렇게 구분만 잘 하시면 돼.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 이런 게 나와요. 너 만을 사랑해. 많이 하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1번 이렇게 딱 찍어 놓은 다음에 1번 이걸 기억이라고 해봅시다. 기억 땡땡 격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고 2번 기억 보조사가 보다 격조사가 앞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뭐가 격조사인지 보조사인지만 구분하면 돼. 만이라는 게 뭐예요? 보조사지. 을이라는 게 격조사고. 그러니까 1번 내용은 맞아요. 얘는. 그지? 같이 쓰인다잖아. 근데 보조사보다 격조사가 앞에 사용된다? 격조사가 뒤에 쓰였죠. 이게 틀린 거죠. 그치?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은 격조사가 뭔지 보조사가 뭔지만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온 내용들을 달달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좀 암기해주면서 넘어가지는 그런 형태로 공부하는 게 오히려 수능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접속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 문제는요, 최근에 3학년 문제인가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언제 문제라고 얘기는 제가 지금 당장 못하겠는데, 이 와와 과, 여기 부분 있죠. 와, 과 부분. 요거 가지고서 문제가 냈어요. 자, 이건 대등 접속이라고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부사격 조사에 와가 있어요. 여기 와가. 그치? 요것도 두 개가 구분하는 문제 나오겠지.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지금 앞에서 당신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여기 당신한 거 요거 구분하는 거랑 이거 누가 구분한 거는 그나마 그래도 설명하면은 대충 그냥 설명이 이해가 돼. 근데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대충 보면은 진짜 똑같이 보여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과 나는 오전에 학교에 갔다. 자, 이 문장하고 형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자, 여기에서의 과 있죠?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랑 달라요. 와, 진짜 티 안 나지? 티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예, 티 안 나게 보이는 게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정상인 겁니다. 만약에 티 나는 게 느껴지고 그걸 구분해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문법 수준이 괜찮은 겁니다. 상당히.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문법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답부터 얘기하면요. 이게 접속조사고요. 이게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접속이라는 말 자체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됩니다. 접속이라는 게 뭐예요? 잠깐만, 잘못 썼구나. 접속이라는 게 뭐예요? A라는 개체가 있고 B라는 개체가 있으면 얘네 둘이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접속의 문제입니다. 그치? 부사격 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부사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사는 서술어나 문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애예요. 아니야, 제가 설명 아까 그냥 서술어만 얘기했지?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서술어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제 문장 전체나 관용어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부사가 총체적인 건데, 제가 이거는 문장성문 들어갔을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와서요. 접속조사는 저 두 개가 합쳐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문장이 돼야 되냐면 뒤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오전에 학교 간다라고 하는 얘네들을 형과 내가요 따로따로 보유할 수 있는 문장이 합쳐진 거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형이 오전에 학교에 갔다랑 내가 오전에 학교에 갔다, 이 형태가 합쳐진 형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위에 있는 게 딱 그 형태죠. 형이 오전에 학교에 갔다, 내가 오전에 학교에 갔다. 근데 밑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이게 형이 사이가 좋지 않다, 내가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쵸? 자, 이거는요, 형이라는 존재와 내가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나 말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꾸미는, 나하고 형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형이 나의 대상이 되는 거야. 형이 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다에 영향을 주는 부사어로 봐야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얘를 부사격 조사, 사이가 좋지 않다를 꾸미는 부사격 조사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 구분하는 문제 되게 어렵겠죠? 진짜 제가 지금 부연 설명 하에도 어려운 내용인데,
이러한 것을 문제에서 맞닥뜨렸을 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해석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요 내용들 풀이.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속도가 조금 날 겁니다. 왜냐하면 독서 파트도 좀 이제는 기본적인 풀이 내용 같은 것들, 풀이 방법 같은 것들 제가 요령 체크해드렸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갈 생각이니까 이번 주까지 이 영상을 통해 복습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